거의 다 적어왔는데 이 중간중간 이제 추가로 드릴 말씀도 있긴 해요. 혹시 나는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에브리데이를 정말 한 소절도 빠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셨다 손. 자신 있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읽어봤다 손. 오, 윤도입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많이 잘 읽어보셨겠죠. 네, 그죠? 일단 선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에브리데이랑 비즈니스 가이드를 틈틈이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 너무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책이다 보니까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뭔가 벌써 나네? 뭔가 이렇게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혼자 에브리데이를 정리하고 비즈니스를 가이드를 정리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미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고 모르는 얘기도 나올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사진을 찍거나 적지 마세요. 네, 제가 여기 안 나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걸 적으셔도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굳이 적으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거거든요. 이거 따라 적거나 사진 찍으시다가는 제 얘기를 하나도 못 들으실 거예요.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그리고 모든 제품을 다 넣지 않았어요. 네, 주요 제품들을 넣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NK 제품이라든지 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이런 건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아마 퍼프로션방에서 미리 공유를 예전부터 해드린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그 부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에브리데이 보시면은 내용들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토킹 포인트 같은 것도 제품별로 다 있거든요. 그 토킹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게요. 활성산소가 제일 안 좋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활성산소가 안 좋다는 거 알고 계시고 인체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동차 뒤에서 매연 배기가스 나오죠. 그거 좋나요? 싫나요? 싫어요. 딱 봐도 몸에 안 좋다는 느낌 오시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배기가스가 이 활성산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산화력이 매우 강합니다. 산화력. 산화가 뭐예요? 산화? 부식. 부식. 상하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상하력이 매우 강한 이 활성산소는 언제 많이 생기느냐? 스트레스. 지금 이 시간도 스트레스 받고 계시죠? 밥도 못 먹고 앉아가지고 자꾸 묻히라 그러고 집중하라 그러고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좋은 스트레스, 좋은 스트레스. 그리고 신체 활동이 너무 많아도 생기고요, 너무 적어도 생겨요. 제가 볼 땐 많아서 생기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적어서 생기는 것 같고 기름기 있는 음식 어제도 드셨나요? 네, 저도 어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밑에 두 개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숨을 쉬느라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활성산소가 뭐가 문제냐면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 90%가 다 이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대부분이 결국은 원인이 뭐다?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왜? 이 활성산소가 우리 정상적인 세포들을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쨌든 그걸 이겨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 그럼 암세포를 증식시키고 전이시키는 걸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 1위죠.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텔로미어 이제 다들 들어보셨죠? 미토콘드리아 꼬리 이거죠. 이 꼬리가 길어야 우리가 오래 산다라고 하잖아요. 이 꼬리를 길게 하는 기술이 인셀리넌스에 들어있다고 하죠. 그래서 헬스팩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수명을 단축시키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활성산소를 생성을 억제시키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 이겨내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 힘을 길러야 돼요. 근데 쉬울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 20살 안에 있으세요 지금? 아니요. 딱 봐도 없잖아요. 곱하기 2잖아 정도는. 곱하기 2 아니실 분은 죄송하지만 20살 이후에 활성산소를 억제시키는 우리 몸 스스로의 항산화 성분이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20살이 넘는다. 그럼 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내는 힘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 산화를 이겨낼 수 있는 힘조차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산화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국립암연구소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하루에 5번에서 13번,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한다 그죠? 이 정도의 채소와 야채를 섭취해야 되고 채소와 과일을 섭취해야 되고
비타민은 200에서 600mg을 섭취해야 되고 카티노이드를 10에서 20mg 섭취하라. 이 카티노이드는 뭐냐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 토마토 먹는 이유가 뭐예요? 토마토 안에 있는 그렇죠. 라이코펜, 리코펜 그죠? 그리고 베타카로틴이라든지 뭐 지아잔틴, 루테인이라든지 다 이런 게 강압성을 하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인데 강력한 항암과 항산화 작용을 하는 즉 식물 추출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요것만 딱 보더라도 떠오르는 제품이 혹시 있으신가요? 국립암연구소에서 이런 걸 매일 먹어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항산화력을 키울 수 있대요. 그럼 우리가 뭘 먹어야 될까요? 유산의 제품으로? 그렇죠. 결국은 헬스팩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도 헬스팩, 어깨가 아파도 헬스팩, 어깨가 아파도 헬스팩, 발바닥이 아파도 헬스팩, 머리가 빠져도 헬스팩, 이 몸이 흔들려도 헬스팩, 다 결국은 헬스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헬스팩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활성산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이해되시죠? 네. 말 빠르죠? 네. 알고 많으시죠? 자, 올리볼. 나 올리볼이 뭔지 안다. 뭐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올리볼이 되게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헬스팩 하면 딱 떠올리셔야 될 게 이 올리볼하고 인셀리전스거든요. 근데 이걸 물어보시는 소비자분들은 거의 없어요. 파트너분도 그렇고. 근데 나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올해 2023년 5월에 한국에서 컨벤션 열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정말 뛰어난 전문가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거예요. 남자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있지 않으면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얘기할 기회는 없다 하더라도 내 내공을 반드시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키우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볼이 뭐냐면 지중해 사람들이 건강상의 가장 큰 이유로 뽑는 게 바로 이 가장 건강한 기름인 올리브 오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건강한 기름을 먹어서 좋은 게 뭐냐면 나쁜 지방까지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이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의 혈압이나 이런 대사 증후군과 관련된 관여를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올리브의 수분을 빼는 과정에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생긴다는 걸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일반 식품으로는 그 항산화 성분을 먹을 수가 없대요. 그렇게 추출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 추출물 특허를 누가 받았어요? 유사람 받았어요. 그게 올리볼인 거예요. 이게 어디 들어가 있어요? 헬스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화장품에도 이 올리볼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올리볼 자체가 혈액순환이나 눈 건강 여러 가지 좋지만은 피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화장품에도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인셀리전스 이제는 거의 다 알고 계시죠? 세포 지네끼리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재생시키고 서로 갖다 버리고 재생시키고 이 신호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기술력도 특허를 받았어요. 특허 출원중하고 특허를 받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네, 출원중은 특허를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직 획득을 한 게 아니고 유사나 인셀리전스 기술과 올리볼 기술은 특허를 획득한 부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셀 시그널링까지 가지고 있는 제품이 뭐다? 헬스팩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헬스팩 안에 들어가 있는 노화 방지 성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비타민 C, E, 아연, 셀레늄 같은 이 성분들이 노화 방지를 해주는 아주 강력한 성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팩에 대해서 뻔한 얘기는 안 넣었어요.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과 다양한 식물 성분과, 그죠? 비타민 B군이 많은 이유는 제일 흡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헬스팩을 먹고 소변을 봤더니 현각 노란색이 나왔다. 왜? 리보플라빈의 대사 색깔이 현각 노란색이다. 이 정도 알고 계시죠? 네, 모르면 이제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추가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포도씨 추출물 나왔습니다. 포도씨 추출물. 포도씨 추출물에는 단백질, 지방, 무기질, 항산화 성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거예요. 프로안토시아니딘. 보라색 채소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프로안토시아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염증에 포도씨가 좋아요.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해줘요. 뭐 아토피에는 시산백을 먹으면 좋아요 라고 알고 있지만 왜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알면은 우리가 적절하게 코디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제품을 볼게요. 첫 번째 가장 큰 역할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면역이 약하고 자주 아프신 분들한테도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산화를 방지해주니까 염증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런 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두 번째는 혈관 손상을 방지해줘요.
그러면은 혈관 쪽에 문제가 계신 분들한테 C300 들어가면 될까요? 네, 되겠죠. 그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나 혈관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대사 증후군에 관여하는 건강에 이 프로안토시아닌이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안토는 길어라. 얘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모세혈관이 어디 많이 있어요? 얇고 끝까지 전달되는 혈관이 잇몸에 많이 있고 눈에도 모세혈관 많죠. 그리고 엉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잇몸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치질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눈이 약하신 분들은 이 프로안토시아니딘 성분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C300, C600 제품을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피부 건강에 도움이 돼요. C300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 아셨나요? 네,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폴리페놀이 항산화 일종의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포도씨 안에. 이 성분은 염증을 개선해 주는데 피부 염증도 개선해줘요. 자, 이걸 이제 알았어. 그럼 누구한테 추천해줘야 돼요? 그렇죠. 여드름. 여드름 있는 아이들한테 추천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수분, 피부의 수분 부족을 개선해줘요.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에게 추천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피부에 노폐물을 제거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셀라비보 화장품에도 보면 이 프로후라바놀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들이 있어요. 이제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역력에 관여를 하는데 세균 감염을 방지해줄 뿐만 아니라 감염된 세포를 정상세포로까지 바꿔주는 역할을 프로안토시아닌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계실 거예요. 그러면 포도를 시체로 씹어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포도를 시체로 씹어 먹으면 이걸 다 섭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분명히 물어보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포도를 통째로 먹으면 프로안토시아닌이 소화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분자로 들어가야 소화 흡수가 된다고 해요. 이걸 아셨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가 야, 그럼 포도 먹으면 되지! 라고 해서 무식한 소리라고 있어요. 작은 분자 추출물이 그리고 프로라가 붙어서 활성형인지 그리고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했을 때 이 프로안토시아닌의 역할을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C300 보면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 공법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앞면과 뒷면의 색깔이 다르죠. 진한 쪽은 포도씨 추출물이고 연한 쪽은 폴리시 제품이 붙어 있는 거죠. 왜 붙어 있을까요? 쓸데없이 한 번에 먹으라고? 아니죠. 비타민 C와 함께 포도씨 추출물을 섭취했을 때 그 기능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네. 너무 빨라요? 아니요. 적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아무도 안 적고 쳐다보기 지금 민망해 죽겠어요. 눈에 힘을 좀 빼주세요. 그래서 자, 그럼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의 역할을 한번 볼게요. 칼슘은 99%가 뼈에 있고 1%만 혈액에 있습니다. 근데 99%의 뼈에 있는 칼슘보다 1% 혈액에 있는 그 칼슘의 농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피 검사를 했을 때 칼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나와요. 칼슘이 부족하다고 피 검사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왜? 지가 알아서 뼈에서 이렇게 갖다 써요, 혈액에. 그래서 그 1%의 농도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혈액 안에 그 1%보다 칼슘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심장 발작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칼슘 농도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뼈 안에 칼슘을 꽉꽉 채워줘야 돼요. 20대 이후부터. 꽉꽉 채워주지 않으면은 얘가 자꾸 가져다가 칼슘을 혈액에 채우다 보니까 뼈에 있는 칼슘이 빠지게 되죠. 그럼 얘 뭐가 생길까? 이 안에? 구멍이 생겨요. 그게 골다공증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칼슘이 대장암과 식도암의 발병을 낮춘다는 최근 연구 자료도 있거든요.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빨간색이 잘 안 보인다 그죠? 중요하다고 지나는데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를 하고요. 신경 안정 역할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할 때 왜 미네랄 드링크 믹스 지금 드시고 계신가요? 네, 그걸 자기 전에도 먹으면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운동할 때 먹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미네랄 드링크 믹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주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의 피로도가 굉장히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좀 더 끈기 있게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경기력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몸도 건강해지겠죠. 거기까지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신경 안정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자기 전에 먹으면 더 좋다. 그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마그네슘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자 비타민 D는요
국민의 93%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남자보다 여자가 더 부족하고요. 햇빛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하고 소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걸 돕는 아이가 비타민 D예요.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를 같이 먹으면 칼슘의 흡수가 상승되겠죠. 그래서 같이 먹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면역 비타민이라고 하는 게 바로 비타민 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마그네칼 D 제품 안에 같이 넣어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1대1 비율로 들어가 있어야 가장 우리 몸 안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연구 자료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비타민 D가 D3 활성형 상태로 들어갔을 때 그 기능을 상승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으면 되고, 간혹 칼슘을 먹으면은 혈액 안에 석회화가 생기고 돌이 생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네, 미네랄, 돌이잖아요, 칼슘이. 근데 칼슘과 마그네슘이 1대1 비율로 들어가 있는 제품을 드시면 절대로 혈관 안에 돌이 쌓이지 않습니다. 이건 전문가들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간혹 칼슘을 먹으면 속이 너무 더부룩해요 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돌이다 보니까 위 안에 들어갔을 때 소화 효소가 나오지 않아요. 돌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미네랄 돌이네, 칼슘이 들어갔을 때 이건 돌이네 해서 소화 효소가 나오지 않고 소화되지 않고 바로 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 효소가 안 나오다 보니까 더부룩할 수 있는데, 이 구연산 칼슘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의 위액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 흡수력이 좋아요. 그래서 유산화의 칼슘에는 구연산 칼슘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칼슘을 단백질 코팅막으로 한번 쌌어요. 유산화 칼슘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었을 때 이 위안에서 단백질이 들어왔네 라고 해서 소화 효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부룩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알고 계시면 너무 좋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저녁 식사 후 깽깽이, 이게 뭐냐면요, 약간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진짜로 너무 마른 사람이 오히려 골밀도가 낮다고 해요. 그래서 체중이 좀 있는 사람이 뼈를 이렇게 골밀도를 단단하게 뭉쳐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살이 찌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조금 이렇게 하중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운동을. 네, 그 얘기예요. 살찌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칼슘을 저녁 먹고 나서 칼슘을 딱 먹고 나서 깽깽이를 30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 이렇게 다 드시는 거예요. 이거 한데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연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너무 하중을 실어주면 무릎이 어떻게 된다? 나간다. 노간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술 드시는 분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미네랄 배출을 굉장히 촉진시키기 때문에 술 드시고 담배 피우는 분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마그네칼 D 제품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콜라나 사이다, 탄산 좋아하시죠? 아주 그냥 칼슘 쪽쪽쪽쪽 빼갑니다. 그런 분들도 마그네칼 D를 추천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인의 권장 섭취량이 700mg이에요. 근데 권장 섭취 비율이 60% 미만이에요. 간혹 그런 분 있어요. 마그네칼 D 섭취 기준량을 보시면, 권장량을 보시면 권장량 대비 뭐 18%, 뭐 20%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에브리데이 보면은. 그래서 칼슘은 한 알이 권장량이 18%, 그거 마그네슘은 그거 한 알 기준으로 권장량이 20%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러면 권장량보다 너무 작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는 하루에 2알, 3알, 4알 드시면 돼요 라고 했지만은 사실 음식으로 섭취되는 비율도 제법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 정도는. 그래서 하루에 2알만 드셔도 필요한 양을 충분히 드실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힘을 내세요. 제가 제일 힘들어요. 그다음에 진짜 지금. 자, 글루코사민 볼게요. 글루코사민은 뭐냐면요, 인체에 만들어지는 아미노당 성분인데 뼈하고 연골, 손톱, 머리카락 힘줄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에는 뼈가 206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관절과 연결돼 있어요. 관절은 결국 연골이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뼈와 뼈가 부딪히지 않도록 이 관절로 연결이 돼서 이 연골이 그거를 지탱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니면 격한 운동을 하면 이 연골이 닳죠. 그러다 보니까 뼈와 뼈가 부딪히죠. 그러면서 거기 염증이 생기죠. 그러면서 관절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양소보다 가장 노화에 많이 관여하고 이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퀄리티 뭐 이런 거를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게 사실 연골, 관절 건강이에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무릎 힘 빠지기 전에 놀러 다니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이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는 식물성 글루코사민인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물성, 갑각류에서 추출하면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못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식물성
글루코사민으로 1500mg 정도를 섭취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했을 때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그 제품에 같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커큐민이라고 불리는 신황 추출물이 염증 억제를 시켜주는데 특히 관절염증에 특화되어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커큐민이 관절염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통증 완화와 함께 염증 억제시켜주고. 근데 왜 메리바 커큐민이냐? 메리바 커큐민은 그거 세포막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커큐민이에요. 여러 곳에서 생산하겠죠, 커큐민도. 그래서 이 메리바 커큐민이 인체 내에 들어왔을 때 흡수력이나 활성도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바 커큐민이 제일 좋다는 거를 전문가들이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유사나의 글루코사민 제품은 글루코사민과 커큐민과 인텔리전스 기술까지 들어가 있는 완벽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르신들만 드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지켜주셔야 돼요. 연골은 진짜 70% 80% 다 닳을 때까지 통증이 없어요. 그렇게 다 닳고 나서 통증이 오거든요. 근데 그 혈관이 없어요. 연골은 혈관이 없어서 재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남아있을 때 건강할 때 지켜주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자, 코엔자임 큐텐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포키논 제품인데 항산화와 혈압 건강에 도움이 되는 조효소, 도와주는 효소라는 뜻이에요. 조효소. 음식으로는 먹기 어려워요. 사실 좀 먹을 수 있어요. 소고기 사실 브로콜리는 못 먹어. 저렇게 먹으면 되는데 먹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합성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고, 세포가 손상되는 걸 방지해주는 항산화 성분이에요. 코큐텐이라고 부르죠. 항산화 성분이고, 비타민 E와 함께 드시면 더 좋고요. 근데 비타민 E가 아무리 몸 안에 많아도 이 코큐텐의 농도가 떨어지면은 산화물질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큐텐을 충분히 우리가 섭취하고 있어야 되고, 정상적인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죠. 그래서 혈압이 있으신 분들한테 1순위로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고,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는 효소이기 때문에 젊음의 효소라고도 표현을 하고 활력 비타민이라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비리비리하니 좀 이렇게 지르르르하고 누워 있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는 코큐텐을 권장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러 가실 때 있잖아요. 운동하러 가실 때 이 코큐텐을 따로 섭취하고 가시잖아요. 오메가랑 같이. 그러면 굉장히 운동도 끈기 있게 할 수 있어요. 왜? 활력 비타민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원래는 몸 안에서 생기는 거지만 나이 들수록 합성질이 떨어져서 우리가 추가로 드셔야 된다고 하는 거고, 제가 추가로 넣어봤는데 당뇨약을 드시거나 고혈압약을 드시거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3명 중에 1명은 거의 다 주변에 있으실 거예요. 이분들은 반드시 추가로 드셔주셔야 되는 게 코큐텐 결핍이 생깁니다. 당뇨약 드시면. 그리고 비타민 B12 결핍이 생겨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쇠약과 피로, 빈혈 같은 당뇨 있으신 분들 굉장히 피로해 하시잖아요. 근데 약을 드시면서 다음은 떨어지는데 비타민 B12가 결핍되니까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약 드시는 분들한테는 이 코엔자임 큐텐과 비타민 B12는 어디 들어있어요? 헬스에 보내주시면 좋겠죠. 자,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멜라토닌이 감소한다라고 해요. 멜라토닌이 어디에 관여하는 거예요? 잠자는 걸 관여하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불면증이 오실 확률이 높겠죠. 그런 분한테는 멜라토닌에서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왔지만 퓨어레스트 같은 제품들도 도움이 될 거고, 비타민 B1이 감소해서 여러 가지 부정맥이나 이런 부작용이 올 수 있어요. 비타민 B1 어디 들어가 있어요? 헬스에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죠. 고지혈증약 드시는 분들은 코큐텐 결핍이 생깁니다. 그래서 호흡 곤란이나 근육 경련까지 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약 드시는 분도 반드시 코엔자임 큐텐, 포키논 상봉을 추천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네. 이런 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대화에서 내용이 묻어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메가3 볼게요. 오메가3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피를 맑게 해준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문제예요. 얘네가 발생시키는 병이 밑에 나오죠. 심혈관 질환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얘는 탄수화물이랑 지방을 많이 드실 때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이 생겨나요. 네.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과 지방을 빼면 사실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게 바로 건강한 기름이 오메가3의 역할인 거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DHA와 EPA가 눈도 보호를 해줍니다. 망막의 구성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눈도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염증을 완화시키고 여기 보시면은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중성지방을 낮춰주겠죠. 그리고 비정상적인 혈액 응고 작용을 방해하니까 혈액이 응고되지 않고 잘 흐를 수 있도록 혈액 원활에도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오메가3 제품을 출산하기 전에 끊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정상적인 혈액 응고 작용을 방해해서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다 보니까 과다출혈이 걱정되셔서 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메가3 한 통을 때려 먹지 않는 이상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대로 드시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셨고, 또 오메가3는 그런 어떤 행복 호르몬을 더 분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후우울증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인이 아기를 낳았다. 물론 우리 주위에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아기를 거의 없는데 거의 장례식으로 가긴 했는데 그걸 또 가야 되고, 누군가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은 아기 내복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얼마 있지는 못해. 그럼 내복 엄청 들어오잖아요. 그 엄마에게 오메가3를 선물했어요. 그 엄마의 우울증을 우리가 막아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렇게 어디 갔어요? 오메가3가 생선에서 추출을 하잖아요. 근데 작은 생선에서 추출해야 돼요. 왜? 이런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애 주기가 짧은 멸치, 정어리 이런 거 작은 생선들은 생애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것도 못 잡아먹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얘네 같은 작은 생선에서 추출을 해야 되고, DHA와 EPA 함량이 1000ml 이상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되고, 평생 드셔야 되기 때문에 유황면 비린내가 적은 제품. 그리고 오메가3도 기름이니까 산화될 수 있거든요. 그 산화를 막아주는 천연 토코페롤, 비타민 E가 함께 들어가 있는 제품을 고르셔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 돼갑니다. 자, 눈 건강 이제 볼게요. 눈 건강 영양 성분을 보면은 굉장히 약해요. 눈이 굉장히 약하고 노화가 가장 빨리 나요. 그래서 40대가 넘어가면은 거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저도 쏘거든요 지금. 노화가 가장 빨리 오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나 루테인 같은 부족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여기서 보시면 황반변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황반변성을 우리 비전엑스가 막아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황반이 뭐냐면요, 망막 안에서 우리 눈동자 안에서 저 안쪽에 가장 많은 그 빛을 선명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황반이라는 부분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이 황반이 변성되고 망가진다 그러면 우리가 잘 볼 수 없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심해지면 이거 뭐라 실명까지 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는 게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루테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간혹 우리 비전엑스를 보고 여기 왜 루테인 안 들었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아직도 계십니다. 근데 비전엑스에 루테인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금전한 추출물도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마리골드 차가 좋다, 마리골드 차가 좋다 그러면서 마리골드가 금전한지 모르는 분이 많으세요. 금전화가 바로 이 마리골드라는 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력 개선까지 도움이 되고 백내 장독 예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엑스와 함께 드시면 좋은 제품이 아까 제가 모세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제품 어떤 거? 오메가도 좋고 C600, C600이죠. C600, 오메가, 비전엑스까지 들어가면 완벽하게 눈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아연이 왜 좋은지도 나와 있고, 그죠? 비타민 C가 왜 좋은지, 그리고 빌베리가 왜 좋은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밀크시스를 볼게요. 헤파실 떠오르시나요? 네. 밀크시스를 추출한 물질이 실리마린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헤파실에는 한 번에 그 실리마린 130mg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다른 제품도 실리마린 130g 들어있던데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실리마린뿐만 아니라 뭐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다양한 식물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시너지를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은 해독하고 분해하고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에서 우리가 신진대사를 되게 좋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신진대사가 안 좋으신 분도 헤파실을 보내드리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몸에 해독이 안 돼서 뭔가 그런 독소들이 많이 쌓이신 분한테도 당연히 헤파실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에너지 음식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장을 해줍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간에서 딱 저장을 해줘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저장했다가 우리가 결핍이 됐을 때 걔를 꺼내 쓰는 역할까지 간이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저렇게 많은 당즙을 생산해서 지방의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헤파실이 간 영양제인데 소화계에 속해요. 예. 간이 소화계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는데 간이 소화의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간까지 안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알로엔제, 그다음에 뭐 유산균 제품뿐만 아니라 헤파실 제품까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 부분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마린은 2000년 전부터 최고의 간 영양제라고 인정을 받은 부분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간 영양 성분은 없다라고 확언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리고 간 해독시키는데 간이 하는 글루타치올 생성을 증가시켜주고 간 수치를 개선시켜주는데, 저희 남편이 실제로 간 수치 3가지가 다 높았지만 실리마린을 꾸준히 먹고 간 수치 3가지가 모두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7일을 술을 먹는데도 간 수치가 전혀 문제가 없고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너무 도움되는 제품이지만 바로 꼴보기 싫다. 술 먹느라 더 쓰고 약 먹느라 더 쓰고. 자, 그 다음에 유산균 볼게요. 자, 유산균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두 글자. 변비 말고 면역하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면역하면 1번이 유산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1번은 헬스팩이에요. 아이들은 유산균을 주고. 왜냐면 우리가 충분한 영양 밸런스를 맞춰주면 몸은 알아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역의 1번은 종합영양제고 2번이 이제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면역세포는 군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군대도 안 갔다 왔지만 남자분들 웃지 마시고요. 면역 시스템은 군대라고 보시면 되고, 내 몸은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면역세포들이 제 몸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그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근데 얘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하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난 게 아니야. 근데 총을 들고 나와서 어디 총질을 하는 거야. 너무 당황하겠죠. 그죠? 그런 이상한 세포들이 나왔을 때 유익균을 딱 넣어주잖아요. 그럼 얘네가 정신을 차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 면역세포가 많아도 좋은 게 아니고 낮아도 좋은 게 아닌데 적절한 비율을 맞춰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비염이나 아토피나 알러지 이런 것들이 다 전쟁이 아닌데 나와가지고 총질하는 아이들, 이상한 아이들이 바로 이런 질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익균과 유해균과 중간균이 우리 몸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 중간균은 멘탈이 약해요. 그래서 많은 쪽으로 쏠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유익균을 좀 많이 키워줘야 중간균들이 유익균 쪽으로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너무나 중요한 게 우리의 면역력은요, 나이가 들수록 세져요. 그래서 애들 3, 4살 때 아토피에 비염에 막 콧물 흘리다가 어느 정도 크면은 괜찮아지죠. 우리는 물론 유산균물질 열심히 먹어서 괜찮아졌다고 생각하죠. 그것도 맞는데 어느 정도 면역력이 올라가요. 근데 만 12세가 되면 그 면역력이 정점을 찍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4학년 생각해보세요. 미친듯이 뛰잖아요. 애들이. 딱 정점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일반 성인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 면역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이거 엄마들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만 12세까지 만들어진 면역력이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 12세가 되지 않은 아이들한테 유산균 많이 먹이고 종합영양제 많이 먹여가지고 그 면역력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거 꼭 알고 계실게요. 그리고 유산균이 문제가 뭐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비타민, 암이 되게 많잖아요. 보장균수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뭐 100억 마리, 200억 마리 넣었어요 했는데 뒤에 딱 뒤집어 보면은 되게 작은 글씨로 보장균수 3억 마리 막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것까지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가 없죠. 정말 장까지 살아서 가는 그 보장균수를 보셔야 되는 거고, 유산화가 그래서 100억 마리가 장까지 살아서 가잖아요. 근데 왜 그때까지 장까지 살아서 못 가느냐 하면은 위산과 담즙산이 굉장히 세요. 우리의 빈속에 막 위산 나오면 막 쓰리고 되게 아프잖아요. 얘네한테 유산균이 다 죽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몸의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뭐 36도, 37도인데 뭐 그 정도 되면 다 죽어버리는 유산균들도 있거든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그런 유산균도 막 집어넣어놓고 많이 넣어놨다고 얘기를 해요. 다 죽대. 그래서 보장균수를 보셔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내사성이 강한 유산균을 섭취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유익균이 살을 만들어가지고 장을 산성화시켜서 유익균을 죽이는 거예요. 왜 유익균이 억제되는지도 이 부분에서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유해균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예요.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여 살리는 게 프리바이오틱스거든요. 프리바이오틱스. 근데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유산균들이 먹잖아요. 먹으니까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바이오틱을 매일 먹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은 혹시나 매일 못 먹는 상황이다 그러면 하루 동안 증식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산화는 이미 30년 전부터 이렇게 만들고 있었지만 이제 와서 사람들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구분하기 시작했고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유산균이 가장 좋은 유산균이라고 사람들이 이제서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눌린이라는 차전자피 안에 이눌린이 있거든요. 질경이 그 식물 그 씨 껍질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눌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유산균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유산균의 먹이가 돼가지고 키워주는 거예요. 이거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 똑똑한 소비자분들은 유산균 보실 때 이눌린이 들어가 있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나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에 2,500억 원을 들여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끝나고 나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 한센사 유산균이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유산균을 원료로 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거. 근데 크리스찬 한센사 유산균을 만드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체 생산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가져가서 만들거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으로 보내서 만들거나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최대 함량이 100억 마리입니다. 그 100억 마리가 들어가 있고 사실은 더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소장과 대장의 가장 유효한 균주 두 가지가 딱 들어가 있죠. BB12, LGG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앞줄에 굉장히 여유있게 대답을 하시네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AK세포는 없다. 이거는 상으로 올려드린다. 어떻게 알고 있거든요. 자, 식이섬유가 2페이지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은 5대 영양소지만 이 식이섬유가 6대 영양소로 들어갑니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가 되지 않는 고분자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잖아요. 그럼 이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딱 들어와서 수분을 쫙 빨아들여요. 쫙 빨아들여서 배를 빵빵하게 만든 다음에 그 수분을 가지고 다 탈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으면은 똥이 잘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똥이 단단하지 않고 몰랑몰랑한 똥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수분을 쫙 빨아들여서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똥이 몰랑몰랑한 겁니다. 자, 우리가 대사증후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대사증후군이 뭐냐면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나 혈당이나 여러 가지를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걸 대사증후군이라고 하고 거의 같이 오더라고요. 그 질병은.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요. 복부 비만하고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복부 비만은 뭔지 아시죠?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실 거고 인슐린 저항성이 뭔지는 제가 밑에 설명을 해놨어요. 외우지 못해서 적어왔다.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인슐린 저항성과 복부 비만이 대사증후군 유발 요인 중에 가장 큰 문제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해주는 아이가 바로 뭐다? 식이섬유라는 거예요. 식이섬유. 자, 이 식이섬유의 WHO는 뭔지 아시죠?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권장량은 하루에 27에서 40g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25g 정도를 먹으면 된다고 해요. 근데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힘들어요. 왜? 브로콜리 기준으로 브로콜리 100g이 식이섬유 1.7g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브로콜리를 1kg 먹으면 1kg 이만큼 먹으면 17g의 식이섬유를 겨우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모자라죠. 그거를 먹을 수 없다. 더군다나 브로콜리가 더 먹을 수 없다. 건강 보조식품으로 드시라 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수분을 머금고 체내에서 배출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화이버지를 먹으면 속이 푹하면서 뭔가 이렇게 배가 빵빵해진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곧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배가 빵빵해지면 빵빵해질수록 좋다. 곧 나갈 준비를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걸 방지해줘요. 그리고 간에서 담즙산을 쫙 붙여가지고 이 식이섬유가 가지고 빠져요. 이 담즙산에서 결국은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있으시다. 그럼 어떤 제품 추천해 주시면 돼요? 파이버진과 바이오메가를 추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혈액 내 당이 빨리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혈당 상승을 억제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 혈당 상승을 억제시켜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준다라는 문구는요. 식이섬유가 일정량 이상 들어가 있을 때만 붙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식약처 기준으로. 그래서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식이섬유 제품에서 배변 활동 원활은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과 혈당 상승 억제라는 문구는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들어가 있는 식이섬유 양이 굉장히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산화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문구를 공식적으로 식약처에서 붙일 수 있게 해줬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식이섬유의 권장량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 정해진 양인데 그걸 쉽게 올리지 못해요. 우리나라 어떤 대기업의 판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섭취 기준량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장이 확 올라가는 걸 막아요. 그러니까 과식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할 만한 공감이 안 돼요. 공갈 배고픔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국수 같은 거, 빵 같은 거 밀가루 먹으면 기도했으면 배고파 많이 먹어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죠. 국수나 이런 하얀 제품들을 먹으면 당이 확 올라가요. 그러다가 당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배가 막 고픈 같은 거지 사실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더 단 걸, 더 자극적인 걸 먹게 되는 거야. 그러다 몸에 어떻게 돼요? 살찌니까 아프고. 그래서 반드시 식사 전에 식이섬유를 드시면요,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소화 흡수를 천천히 시켜줘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 흡수를 천천히 시켜주니까 소화력이 너무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도 소화력이 너무 좋거든요.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파요. 근데 식이섬유를 먹으면 천천히 소화 흡수를 시켜주니까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식을 방지하고 공갈 배고픔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식이섬유만 가지고 살을 굉장히 많이 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철저하게 식사 세끼 전에 파이버즈를 15분 정도 전에 철저하게 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식당을 갔는데 파이버즈가 안 가져왔다. 그럼 식사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파이버즈 하나만 가지고 살을 엄청 빼신 분들이 있고, 시중에 나와 있는 다이어트 제품 다 찾아보세요. 차전자피 많이 빠진 제품이 없어요. 다 차전자피예요. 결국은 한약도 마찬가지예요. 다 차전자피거든요. 차전자피가 어디 들어있다고요? 파이버즈 플러스에 들어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파이버즈 플러스와 그 FOS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둘 다 식이섬유잖아요. 근데 이 파이버즈 플러스는 배변 활동 원활 쪽에 조금 더 관여를 하는 거고, 그래서 변비가 있거나 하시다 그러면 파이버즈가 더 좋으신 거고, 내가 배탈이 자주 난다. 장 상태가 영 내란다. 배탈이 자주 나고 탈이 자주 난다. 그러면 FOS가 좀 더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맞죠? 아이고 많았네. 자, 그래서 이런 꼭 드시라는 거. 배가 자주 고프다.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프다. 근데 식이섬유를 먹어도 소용이 없다. 그럼 정신과 상담을 받는 마음이 강한 거다. 그 다음에 면역력이 약해지신 분들, 배변 활동이 둔해지신 분들, 그리고 피부 트러블이 자주 발생하시는 분도 장에 노폐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꼭 챙겨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전 제품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아마 다 쓰러지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NK 세포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거 영상으로 따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반드시 뭐 토킹 포인트나 이런 거 다 읽어보시고, 제가 요거 올려드리면 보고 땡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거기 그 토킹 포인트에 없는 내용이 있다. 그럼 반드시 따로 적어주셔야 돼요. 검사할 거예요. 페이에 옮기셔야 돼요. 그러면서 복습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잘 활용하셔서 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